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좀 의문인 게 오늘도 뭐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또 그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용인에 공천을 신청해서 결국 탈락이 됐지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 사실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뭐 공천 안 됐잖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정말 여론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왜 등장하느냐 보면 내부 균열과 내부 분열에 의한 조짐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 이제 표출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을 계속 강조해왔고 그것이 한두 사람이 들었던 거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명태균이 했고 그 네.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뉴스토마토가 이제 보도를 하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드러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용인갑에 출마했던 김대남이라고 하는 예, 대통령실에 맞아요. 근무했던 사람이 예. 실제 이제 이철규와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오더를 받고 그런 공천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개연성이 있는 거고 의혹이 아니라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민주당은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만 수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로는 믿을 수가 경찰 수사와 겸찰 수사는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할 보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자신과 관련된 부분,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방어막을 쳤고 그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폭로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정권의 어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상승할 어떤 요인도 없기 때문에 네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폭로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이번은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국힘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기자라든가 또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를 했던 그러한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나와서 결국은 인사에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 그럼 김건희 여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설로 나오다가 이게 이번에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JTBC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이제 붙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제보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한 지역화폐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국민의힘이 뭐라 그래요? 헌법 위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헌법 위배입니까? 아니 정당도 그렇고 이제 민주주의 기본에서 의회에서 절차적 과정을 거친 법을 통해서 통과시켰고 그게 무슨 헌법 위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헌법 위배를 주장하는 측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자신들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두렵지 않다고 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모든 특검법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에 다 있어서는 받았어요.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유일하게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만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다. 네, 네. 그 26일날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날 이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등 바로 이제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네. 예를 들어서 24일이잖아요. 네. 지난 19일 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네.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예, 이제 통과가 지역화특검? 됐는데 예. 그 20일 날 이제 정부 송부가 돼서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15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내. 그러면 이제 10월 4일까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4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 그럼 9월 26일 날 재의결은 어려운 거고요. 어렵죠. 예. 그럼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예. 다음 주에 일정을 보면 9월 30일이 월요일이고 예. 10월 1일은 또 휴일이고 휴일이죠. 10월 2일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고 예. 10월 3일 또 휴일이란 휴일이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9월 30일, 10월 2일, 10월 4일 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재의결을 추진해야 되는 재의결을 거고.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7일부터 있죠.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도 가능은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에서는 예. 거부권 행사하는 시점을 보고 예. 거기에 본회의를 바로 열어서 재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되면 바로 재의결을 추진한다.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그러면 시점에 맞춰서 예. 뭐 하루나 이틀 지나서 바로 하죠. 만약에 재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분위기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지난번에도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게 몇 명, 3명 정도 이탈표가 나온 걸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그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이탈표가 나온다 안 온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8석이 내야만 8석이 이탈표가 나와야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예. 출석위원회 3분의 2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출석한다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200명을 이제 넘어야 필요하죠. 되죠. 예. 그러면 우리 당이 172명에 예. 조국 혁신당 다 포함해 야권이 192명이란 말이죠. 예. 그럼 8석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민심의 큰 흐름을 보자고요. 예. 처음에 볼 때 최혜병 특검법도 강력하게 저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랬었죠.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봤지만 그랬었죠. 지난번에 한 4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예. 추석 연휴도 다니고 지역 민심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심의 이반 정도가 그 강도가 엄청 세요. 엄청 세죠. 체감하고 이제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를 볼 때 그냥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 느끼죠. 그것이 또 하나 보면 언론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라든가 네. 논평을 보면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전 진짜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언론 논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거부하는 쪽에서의 반대표만 네. 던질 수 있겠느냐. 좀 어려울 것 흐름은 저는 점점 무르익고 있다. 예. 민심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도 그렇죠. 이제 폭로를 예. 하나 했잖아요. 네. 요 부분도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 잠깐 네. 나눴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데 또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라면 이게 거의 스모킹 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냐면 이것들은 계속해서 의혹이 이제 쌓였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확인할 절차를 어떻게 밝히냐. 그것은 결국은 특검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죠.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서 많은 제보를 받고 예. 또 거기에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아닙니까? 예. 그러면 권력의 최고 기관이라고 하시는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하시는 대통령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건 누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예. 언론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의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점만이 남아 있다. 그게 언제 될 것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예. 뭐 안 하면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그리고 이번에 상황이죠.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에는 예. 더욱더 민심의 이반이 그렇죠. 더 커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참전을 해서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여러 언론사의 제보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그럼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예, 하나가 예.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여의도라든가 이제 국회 정치를 하다 보면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말에 있어서 어떤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됐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절제와 훈련이 안 돼서 대통령까지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날것 그대로 그냥 막 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 과거의 모습과는 좀 절연하면서 자신의 어떤 수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을 수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나 정치에 좀 더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훈련이 되는데 그럼 안 이제 된 폴리티컬 상태니까. 디시플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정치를 해와서 대통령까지 갔지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발목을 확률도 잡을 수 있는 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 오동훈 공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처조사 관련 입장을 드린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는. 증거가 다 있는 거고 네. 돈의 거래 내역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관련된 맞아요. 의혹이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고 네. 그걸 또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좀 수사를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것이 실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가 명태균 맞아요. 씨에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50%가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여기서 뭉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 다시 거기서 수사를 하다 보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또 실제 일을 해왔는지도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그 명태균 씨가 자기 SNS에는 빌린 돈 돌려받았다고 하던데 세비 반을 준 게 빌린 돈 돌려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그렇지는 않죠. 모르겠어요. 그건. 예. 합리적 의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였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 세비의 반을 준다는 거 내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알잖아. 이런 네.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진짜 그거는 예. 분명히 명태균 씨의 영향력 하에서 공천을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그것을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제 전 대표고 지금은 예.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과의 연관성도 사실은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준석 의원이 대표 경선에서 활동할 때도 그때도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당 네. 의원이 이제 그 창원에 있는 허성무 의원한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성무, 네. 그쪽에서는 그 명태균 씨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여론조사도 지역에서. 하고 또 하나는 그 조직이라든가 네. 또 경선하는 후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이 아닌 그렇죠. 또 저쪽 국민의힘 쪽에, 쪽에서는 네, 맞습니다. 활동을 알려진 많이 했다고. 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 경선이라든가 네. 거기에서 선거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손을 잡아서 그것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한 네. 것들을 이제 명태균 씨가 잘 알고 그러니까요. 있었겠죠. 예. 특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은 고향에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도 예. 아는 사람이 없을 거고 예, 제가 예. 볼 때는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처럼 지역에서 그런 정치 좋게 얘기하면 컨설팅이고 아니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게. 예. 예. 자 그러면 창원지검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공처장은 어쨌든 말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 네. 그 동안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수사였다고 하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고 네. 언론이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제보가 등장하고 들어오고. 그럼 검찰 수사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론이 리딩해서 검찰 수사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죠. 이제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언론을 따라오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구조가 바뀐 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 같은 녹취가 나오면 네. 뭐 결정적으로 이게 국민적 어떤 뭐랄까요 그 비판이 극대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는 아니면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방법을 통해 녹취록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네. 그냥 이게 하나 과정으로 볼 때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그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이미 폭발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 모른다. 거죠. 예. 근데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능성이 그러면. 있죠. 네. 그러면 국정감사는 이제 어쨌든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의 역할을 네.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국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국정감사 이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현안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라든가 네. 최혜병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의료 대란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문제 워낙 있죠. 뭐 네. 워낙 많아요. 또 맞습니다. 역사 논쟁에 대한 부분, 역사 교과서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얘기한 명태균 씨라든가 네, 맞아요. 지금 그리고 또 정무위는 네. 권익위 네. 문제라든가 또 명품백. 과방위는 뭐 지금 저 그 방통위 뭐, 문제라든가 네. 방심위 유일임 방심위, 문제 뭐 네. 이게 이제 이런 말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국정감사 하는 것 자체 증인을 저희들이 이제 채택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2년 반 동안 사실은 국정을 실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정을 해왔고 또 실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책임자들에 대한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어떤 민생 현안 관련된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이제 민당의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